네, 블루캠프 오늘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폭우를 뚫고 오셨네요. 네, 수원에도 비가 많이 왔다 중단했다 해서 네. 오는 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주변 좀 잘 살펴보시고 안전 각별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인사청문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강선우 후보자나 이진숙 후보자 이제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강선우 후보자와 이준석 후보자는 이제 청문회를 마쳤지 않습니까? 네. 월요일 또 어제 해봤는데 또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후보자들은 자기 입장을 표명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를 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복잡한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당에서도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잘 취합을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과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도 국민의 여론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대통령께 소상하게 보고 있다고 하니까 판단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개인 평가는 어떠십니까? 저도 뭐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고요. 또 강선호 후보자 관련한 사안들은 뭐 동료 국회의원인데 그 상황 속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보좌진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저도 그 보좌진을 인턴 비서부터 비서관 보좌관을 했던 의원으로서 네. 그 여러 가지 느꼈을 여러 가지 아픔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유감을 표하고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네. 피해를 당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의견을 분명히 좀 청취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여러 전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국민 여론, 국민의 눈높이를 당사자와 또 인사권자 이런 분들이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자녀 조기 유학 문제라든지 논문 표절도 있었지만 어제 청문회를 보면은 교육부 장관의 그러니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조차도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따라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숙 후보자는 실제로는 이제 고등교육을 담당했던 후보자 아닙니까? 그렇죠. 충남대 교수, 이공대 교수의 충남대 총장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교육부의 업무 중에 어제 얘기됐던 것 중에 유보 통합의 문제는 사실은 오랫동안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의 업무를 통합해 나가면서 유아교육과 일반적 교육을 통합해 나가고 하는 부분들에 관해서 여러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총론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대단히 미묘한 부분들이 많은 정책적 이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부분에 관한 좀 사안이 좀 있었고 또 뭐 AI 교과서 관련한 의견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 저는 그런 부분들은 뭐 후보자가 인청을 통과해서 장관이 된다면 충분하게 업무 파악을 통해서 국민적인 여론과 여러 이해관계자의 문제, 교육 절차 과정의 문제를 설계하는데 큰 우려는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큰 문제는 아니다. 아무튼 그 거취 부분은 이번 주 지나야 다시 말해서 청문회가 다 끝나야 이제 그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가 월화수목금 저희 지명된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예.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예. 그에 따르는 국민들의 평가, 눈높이 그리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계엄 이후 정권 교체가 된 민주당 정부의 큰 방향, 예. 회복과 성장,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상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장관들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좀 총괄적으로 봐나가면서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성호 후보자군 잘 아시죠? 예,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청문회는 잘 대처했다고 평가하십니까? 뭐 정성호 후보자는 본인 스스로가 어떤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숨기거나 그러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네네네. 특별하게 뭐 정성호 후보자는 특정 계파에 몸을 담아서 그걸 대변하거나 그러지 않았고 자기의 소신과 원칙대로 발언하고 의정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에 맞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답변을 했다 그렇게 봅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쟁점이 됐던 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문제였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 개인 생각은?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사건들은
일정 형사 사법 체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 아주 공정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 그리고 형평이 맞는 사법정에 맞는 수사, 기소, 재판 이었나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제가 보기엔 대부분이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수사, 기소, 재판이 진행되는 사안 자체를 지금 다시 공소 취소를 간다. 이거는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고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정성호 후보자도 적절하지 않은 것다라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국회 기재위 소속이시죠? 네네. 기획재정위. 오늘 이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어떻게 준비는 많이 하셨습니까? 뭐 저희는 구윤철 후보자는 사실은 기재부에서 그 행정을 시작을 해서 뭐 그 예산실장, 2차관 국무조정실장 이번에 기재부 장관 후보자까지 정통 기획 재정 예산을 다뤘던 후보자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업무에 대한 파악과 정책에 대한 집행 능력에 있어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유능한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제기되는 문제가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수익을 45억 올렸다. 이 의혹이 지금 제기된 이 점은 어떻게 평가를 했어요? 근데 그 문제는 오늘 이제 그 11시부터 우리 기재위에서 구윤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하니까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본인의 소명을 들어보고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좀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18년이면 본인이 공직을 하고 있었던 시기이고 그 과정들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위법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지 이런 문제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상황에서의 판단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했어요. 뭐 사실은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구치소에서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일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정말 그 약간 너무 그 구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책임을 본인의 정치적인 결단 아닙니까? 잘못된 결정이었죠. 사실 비상계엄이 내란 및 외환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의 정말 그 국가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그 결정이 비상계엄의 수단인데 전시 비상사태 그에 준하는 내란이 아닌 경우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솔직하게 저는 나가서 떳떳하게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고 그에 따르는 수사와 재판에 따른 심판을 받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예. 저는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일개 장수가 일개 졸개보다도 못한 아주 비열한 형태의 대응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비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검사 특수부 출신의 검사가 가지고 있는 이 법꾸라지 같은 행태가 아닌가. 법은 만인의 평등하지만 그에 따라서 합당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한 거지. 법을 좀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법을 비틀어 가지고 대응하는 것 자체는 전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오늘 보도를 보니까 특검 수사를 거부하는 선을 넘어서 이제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 같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던데요. 그런 부분이죠. 한마디로 묻지마 대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전면적 거부 선언이잖아요. 만약 재판까지 불출석한다면. 그럼 법에 제가 보기엔 단호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스탄 교수라고 이 사람이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 그 여기저기 하면서 주장하는 거 보셨죠, 의원님? 네, 봤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초청을 해서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을 한 건지에 대해서 예. 도대체 저런 사람이 1,000만 서울 시민의 대표자로서 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 서울의 시장인가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특히 모스탄 그 교수는 전형적인 부정선거론자예요. 예. 대한민국이 마치 부정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거 시스템화되어 있던 나라.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뭐 소년원을 갔다라든지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이 지지자들을 모아서 정치 선동의 기재로 본인이 이용하거나 이용당하고 있거나 네.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하고 있어서 정말 적정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이재명 대통령이 뭐 소년원에 갔다 온 적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그 유포한 혐의로 고발됐어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지금 그 보도까지는 나왔는데 그러면 출입국 관리법 일단 출국 정지시키고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모스탄 교수가 지금 국적이 미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과 실정법 위반의 부분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고서 그것은 이제 사법 당국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예, 여러 가지 예, 사안이 있기 예, 때문에. 예, 예. 근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네. 그런 모스탄 교수의 부정선거론이라고 하는 정말 해괴망측한 선동에 같이 편승하여 현재 계엄과 비상계엄의 내란의 죄를 네. 덮으려고 하는 정치적인 잔꾀를 부리는 것 자체는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그런 선동에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의할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들을 빨리 접는 게 제가 보기에는 서울구치소에 생활을 하시는데 신상이 편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당 대표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 그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는 별로 보니까 평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거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두 어떤 후보의 어떤 토론 과정에서 위원장당 해산 문제가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 후보가 아주 강하게 지금 의견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엄 이후 정권 교체된 이재명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여당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과제 중에 네. 또 그것을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할 사안으로 보면서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법개혁, 뭐 언론개혁, 네. 뭐 검찰개혁 이런 문제를 3대 개혁과 그런 내란 정당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저는 절차와 과정이 있다라고 예. 봅니다. 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에 맞춰서 지금 내란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 피의자와 주요 종사와 임무자 그와 연관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의 결과에 근거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위원정당 심판이나 이런 절차들은 진행해야 된다라고 봐요. 네.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 주장을 현실화시키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가 재판으로 결정이 되고 그에 따른 국민적 동의와 합의 과정이 포함이 돼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까지 나와야 뭘 하더라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규재 한국경제 전 주필이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최서원 씨의 사면을 건의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정규재 보수 논객은 이런저런 얘기를 듣겠죠. 네.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내용, 그다음에 뭐 여기 그동안 교류했던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뭐 그 간담회 자리에서 얘기했다고 보는데 네. 뭐 그런 의견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네, 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수용 기간이 뭐 10년이 됐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부분 정도로 의견을 청취하는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분의 생각, 의견이다 여러 이런 의견 중에 말씀이시죠? 하나일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미국 특사 이야기 나오면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먼저 이런저런 어떤 평가 이런 게 좀 나와서 그런지 신기가 좀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보셨죠 발언? 네, 들었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김종인 전 대표께서 뭐 거짓말은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죠. 예. 있는 사실을 예.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한 부분이라 뭐 그 사실 자체가 기단이단을 가지고 논란하는 것은 약간 좀 구차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뭐 연락을 받으신 것 같고 예. 그에 따라서 특사라는 것은 대통령의 의사를 미국 정부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한미 외교 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 진행할 사안이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 그 메신저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 그리고 한미 간의 관세 협정 그리고 여러 가지 한미 동맹의 문제 네. 또 군사적인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를 네. 잘 전달을 해서 예. 국익에 기반해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잘 전달하고 또 그런 맥락을 잘 전달하고 메신저로서 그래도 또 미국 인사들과의 좀 친분 관계도 있고 그런 분들이 가서 하면 좋고 네. 그 역할이 김종인 대표가 적절하다 하면 김종인 대표가 갔을 수 있는 거고 또 김종인 대표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 하면 더 나은 사람이 갈 수 있는 네. 그런 좀 열려지고 유연한 자세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누가 특사로 가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이제 특사로 간다고 발표가 나오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정이 합의가 돼야 발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발표가 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현재는 미국과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뭐 그 실무 절차 때문에 뭐 다른 어떤 이상현상 이렇게는 볼 필요는 없는 걸까요? 저는 뭐 정상적인 관계이고 예. 미국이 뭐 작은 나라가 아니라 큰 나라라서 여러 가지 절차 과정이 뭐 트럼프 좀 크게 대통령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바빠갖고 그리고 뭐 협상의 기술일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예. 그 문제도 같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국무부가 네.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도 그 절차대로 좀 여유 있게 판단하고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